산 너머로 지는 해가 붉은 빛을 뿌리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액자 속 흑백 사진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구나.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잔혹했죠.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할머니를 덮쳤고 50년을 함께한 인생의 반려자는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산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위로받으세요.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죠. 그 후로 할아버지는 도시의 모든 것이 싫어졌어요. 번잡한 소음도,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도, 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모든 장소들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산으로 향했죠. 처음 산에 올랐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가파른 산길에 숨이 차올랐지만 도시에서 느꼈던 답답함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몸의 것이었고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했어요. 할머니, 여기서는 당신 생각만 할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는 첫 번째 정상에 도달했을 때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손길을 느꼈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제나 할아버지를 위로해주던 그 손길 말입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낡은 등산복을 입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등산화는 이미 밑창이 달아 있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어요. 산길을 오르내리며 할아버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을 잊기 위해 시작한 등산이었지만 점차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속삭임, 발밑에서 부스러지는 낙엽의 바스락거림. 이 모든 것들이 할아버지에게는 치유의 선율이었습니다. 여보, 이곳은 정말 평화로워요. 할아버지는 종종 혼자 중얼거렸죠. 당신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해가 지면 할아버지는 작은 산장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매일 밤 그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여전히 곁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는 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갔어요. 산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 주었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 산길을 오르는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느새 등산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고 산의 모든 길이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광경이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산길 곳곳에 플라스틱 병들과 과자 봉지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깨끗했던 이곳이 하루 사이에 쓰레기장처럼 변해 있었죠. 주말에 올라온 등산객들이 남기고 간 흔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져온 비닐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면 속상해 하실 텐데 중얼거리며 하나씩 쓰레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쓰레기는 반쯤 비어있는 음료수 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걸 왜 여기다 버리는 거야?
하지만 화내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과자 봉지, 담배꽁초, 휴지 조각까지.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버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로는 모자랐고 결국 배낭에서 여분의 봉지를 더 꺼내야 했어요. 참 이상하네. 할아버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러 왔으면서 왜 그 자연을 더럽히고 가는 걸까? 바위 틈에 끼어 있는 플라스틱 포크를 빼내며 할아버지는 옛날을 떠올렸어요. 할머니와 함께 소풍을 갔던 날들 말입니다. 그때는 도시락을 먹고 나면 반드시 주변을 깨끗이 치우고 왔었죠. 흔적을 남기지 말고 추억만 가져가자는 것이 할머니의 철칙이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산길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났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고개를 내밀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산의 모습이지.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올라갈수록 쓰레기는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전망 좋은 곳일수록 더 심했어요. 사람들이 쉬어가는 장소마다 각종 포장지와 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힘들었지만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산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더럽혀진 채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산이 이렇게 더러워져도 괜찮을까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할아버지는 평소 쉬던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쓰레기로 가득 찬 봉지 3개가 들려 있었고 등에는 땀이 흠뻑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정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할아버지는 깨끗해진 산길을 내려다보았어요. 이제 좀 봐줄 만하네.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등산객 한 무리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들이 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가져온 쓰레기를 모두 챙겨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네. 할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산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쓰레기 봉지들을 들고 천천히 하산길에 올랐어요.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우리 산을 깨끗하게 지켰어요. 할아버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또 올게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어요. 쓰레기를 줍는 일이 일상이 되었지만 그는 그 일을 통해 산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동쪽 하늘 끝자락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제는 알람 시계 없이도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 할아버지는 할머니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등산 준비를 마친 할아버지는 산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들어 체력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산길을 오르며 할아버지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교향곡처럼 어우러져 들렸어요. 할머니도 이 소리 좋아했을 텐데.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산에 가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자연이 우리를 품어주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어요. 급할 것도 없었고 산의 모든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거든요. 길가에 핀 작은 들꽃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나무 껍질의 거친 질감을 손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이 나무도 수십 년을 여기 서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는 커다란 소나무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이곳을 지켜왔겠지. 산 중턱에 도달했을 때 할아버지는 평평한 바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마시며 아래쪽 풍경을 내려다보았어요. 마을이 아스라이 보이고 그 너머로 강물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바람이 불어와 할아버지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곁에 있어서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꺼내 들었습니다. 간단한 주먹밥과 김치,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했던 단무지였어요.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맛있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주먹밥을 한 입 베어물며 말했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죠?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욱 맑아졌고 바람은 더욱 시원해졌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사방으로 펼쳐진 산봉우리들이 파도처럼 이어져 있었고 하늘은 푸르디푸른 빛깔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상의 큰 바위에 앉아 오랫동안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서 느꼈던 모든 스트레스와 슬픔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여기서는 당신이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치 구름 너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네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하산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산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내려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고 있구나. 할머니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어요. 산장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여보. 내일은 또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줄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산으로 오르는 할아버지의 발걸음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나 내일은 특별한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선명했거든요. 꿈이었겠지만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지? 평소보다 일찍 산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할아버지의 감각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중턱쯤 올라왔을 때였어요. 큰 바위 뒤편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인 줄 알았지만 그 움직임은 너무나 규칙적이고 의도적이었어요. 뭐지?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바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욱 분명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바위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혹시 뱀인가?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크기가 보통 뱀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크고 웅장한 존재감이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위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도달했을 때 할아버지는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로 뱀이었지만 지금까지 본 어떤 뱀보다도 거대했습니다. 성인 남성의 팔뚝만 한 굵기의 길이는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구렁이구나.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구렁이는 바위 그늘에서 몸을 틀고 있었어요. 검은색과 갈색이 섞인 아름다운 비늘들이 햇살에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더욱 놀란 것은 구렁이의 상태였어요. 온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비늘이 벗겨진 곳도 있고 깊게 파인 상처도 보였어요. 특히 머리 부근의 상처가 심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진 것 같은 흔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쳤을까? 할아버지의 마음에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구렁이는 할아버지의 존재를 눈치챈 듯 했지만 도망가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살짝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적대감보다는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처받은 생명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마치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동반자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돌을 던진 건가? 구렁이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묘한 지성이 느껴졌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배낭에서 물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 조심스럽게 바위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구렁이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목이 마르겠지?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물병 뚜껑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구렁이에게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뚜껑을 바위 위에 올려놓았어요. 구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물이 담긴 뚜껑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상처 때문에 아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구렁이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목마름은 덜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천천히 마셔. 할아버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물을 다 마신 구렁이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구렁이의 시선을 받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그랬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구렁이는 산의 수호신이라고 했어요. 집을 지켜주는 귀한 존재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구렁이를 보면 함부로 해치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보다 오래 이 땅에 살아온 선배들이거든요. 할머니는 늘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렁이는 할아버지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상처투성이 몸이지만 그 움직임에는 여전히 우아함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지혜로운 존재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아프겠지?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더 무서워할 텐데 말이죠. 할아버지는 구렁이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를 잃고 상처받은 자신과 사람들에게 해를 당해 상처받은 구렁이. 둘 다 아픔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할아버지는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외로우시죠? 구렁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고유한 존재감 자체가 답인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배낭에서 도시락을 꺼내 바위에 앉았습니다. 구렁이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말이에요. 같이 점심 먹어요. 할아버지는 주먹밥을 하나 꺼내며 말했어요. 비록 당신은 못 먹겠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계곡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할아버지와 구렁이는 그렇게 고요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아버지는 물병 뚜껑에 물을 다시 채워 구렁이 근처에 놓았어요. 목마르면 언제든 마셔요. 내일도 올게요. 구렁이는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맞았어요.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정말 산의 수호신이네요.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다니.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렁이를 너무 오래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생동물에게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만 갈게요. 할아버지는 구렁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내일도 올 테니까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구렁이는 할아버지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할머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의 그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하산길에 할아버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산장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구렁이를 만났어요. 상처투성이었지만 정말 신비로운 존재였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꿈에서 할머니와 구렁이가 함께 나타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그 아이도 외로웠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구렁이가 안 계신지 궁금했거든요. 물그릇도 새로 준비하고 혹시 모르니 먹을 것도 챙겼어요. 구렁이와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바위로 향했고 구렁이는 언제나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왔네요. 할아버지는 물그릇에 신선한 물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구렁이는 이제 할아버지가 다가와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쓰레기로 가득했던 산길이 눈에 띄게 깨끗해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청소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깨끗하지? 할아버지는 의아해하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앞에서 등산객 한 무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휴지 떨어뜨렸네. 한 등산객이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우며 말했어요. 조심해야겠다. 맞아, 산을 깨끗하게 유지해야지. 다른 등산객도 동의했습니다.
요즘 산이 너무 더러워져서 안타까웠는데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휴지는 그냥 놔두고 갔을 텐데 스스로 죽고 있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길가에 떨어진 다른 쓰레기들까지 주워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어요. 구렁이가 있는 바위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 이상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고요. 구렁이는 평소와 같이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혹시 당신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산의 수호신이라는 게 정말인가요? 구렁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구렁이와의 만남 이후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며칠 더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등산객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가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군요. 할아버지는 구렁이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 산을 지키고 있는 거네요. 어느 날은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시끄럽기로 유명한 등산객 무리가 조용히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고 음악을 틀지도 않았습니다. 산에서는 조용히 해야지.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자연을 존중해야 해. 할아버지는 감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로 구렁이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맞았어요. 할아버지는 구렁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네요.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다니. 구렁이의 상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깨끗한 물을 갖다 주고 조용히 지켜봐준 덕분인지 비늘의 광택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 보여요.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상처도 아물어가고 있고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하산했어요. 구렁이와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내려가는 길에 만난 등산객들은 모두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젊은 등산객이 밝게 인사했어요. 산 정말 깨끗하네요. 그러게요. 할아버지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모두들 잘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 사진에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구렁이를 만난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기적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구렁이와의 만남이 벌써 한 달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구렁이를 만나러 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고 그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할아버지는 구렁이에게 말하며 새로운 물을 따라 주었어요. 구렁이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아서 이제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이에요.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엄마.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어요. 공포에 질린 듯한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요. 구렁이에게 말하고는 서둘러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큰 바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옷은 더럽혀져 있고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얘야, 괜찮니? 할아버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다가갔어요. 아이는 할아버지를 보자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안 보여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그래. 무서웠겠구나. 할아버지는 아이를 진정시키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언제부터 엄마가 안 보였니? 모르겠어요. 아이는 훌쩍거리며 대답했어요. 엄마랑 같이 등산했는데 예쁜 나비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등산로에서 꽤 벗어난 곳이었어요. 아이 혼자서는 절대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할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이름이 뭐니? 민준이에요. 아이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를 믿고 따라와. 금방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천천히 등산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할아버지는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도 이 산을 매일 다녀. 어디든지 길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요? 민준이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이야. 그리고 이 산에는 특별한 친구가 살고 있어.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지. 할아버지는 구렁이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등산로에 도착하자 멀리서 민준아 하고 부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의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민준아.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걱정했어. 어디 갔었니? 이 할아버지가 구해주셨어요.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는 할아버지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아이 손을 꼭 잡고 다니세요. 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엄마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모자가 안전하게 하산하는 모습을 지켜본 할아버지는 다시 구렁이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렁이는 여전히 바위 그늘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덕분에 좋은 일을 했네요. 할아버지는 구렁이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어준 것 같아요. 구렁이는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민준이 실종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지리산에서 길을 잃었던 7세 아동이 한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구조에 나선 시민은 평소 등산을 즐기는 노인으로 아이를 발견한 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뉴스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보람된 일을 했어요. 할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구렁이 친구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민준이를 구한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구렁이를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쩐지 특별한 날 같네요. 할아버지는 구렁이에게 말하며 물그릇에 신선한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구렁이는 평소보다 더욱 건강해 보였어요. 비늘은 햇살에 아름답게 반짝였고 상처는 완전히 아물어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할아버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산의 수호신다운 모습이에요. 그때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맨 앞에서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그 뒤로 민준이 엄마와 마을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민준아, 어떻게 여기까지? 할아버지는 놀라며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찾으러 왔어요. 민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민준이 엄마가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왔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날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곧이어 마을 사람들도 도착했습니다. 이장님을 비롯해 10여 명의 주민들이 손에 선물을 들고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님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마을 전체가 감사드려요. 아, 이런 걸 뭐.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한 할머니가 나서며 말했어요. 요즘 이런 분 찾기 어려워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을 전해주었어요. 손수 만든 김치, 갓 구운 빵, 정성껏 기른 과일들. 모두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산이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젊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요즘 등산객들이 쓰레기도 안 버리고 조용히 다녀가더라고요. 그러게요. 신기한 일이에요. 다른 주민이 동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신 후로 산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구렁이를 슬쩍 바라보았어요. 구렁이는 바위 그늘에서 조용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렁이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민준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장님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부담스러웠지만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를 잃고 혼자가 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소속감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사람들이 하산한 후 할아버지는 구렁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산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구렁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렁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선물이었군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뜻이었나 봐요. 바람이 불어와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구렁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여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가 물었지만 구렁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산 깊은 곳으로 사라져 갔어요. 할아버지는 구렁이가 사라진 방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구렁이의 역할은 끝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상처받은 할아버지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사명을 완수한 것이었습니다. 고마웠어요. 할아버지는 빈 바위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구렁이와의 추억이 있었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사랑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구렁이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이했습니다. 상처받은 두 존재가 서로를 위로하며 치유해 나간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